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입니다. 수십 년간 어부로 살아온 한 노인이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 큰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죠. 그럼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 산티아고는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입니다. 그는 84일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노인은 마놀린이라는 소년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40일이 지나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소년을 다른 배에서 일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다른 배에서 일을 했죠. 하지만 소년은 노인을 좋아했습니다. 소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노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년은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노인을 동정했고 그런 노인을 자주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84일째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날도 소년은 노인을 찾아가 미끼로 쓸 정어리를 나눠주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말동무도 되어줍니다. 다음날 노인은 늘 그래왔듯이 낚시를 하러 나가고 소년은 그런 노인을 도와줍니다. 노인과 소년은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노인은 바다로 나갑니다. 노인은 노를 저으며 큰 우물이라 불리는 해역으로 나갑니다. 그곳은 수심이 갑자기 700m나 깊어져서 해류가 소용돌이쳐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몰려드는 곳이었죠. 노인은 그곳에서 일주일간 낚시를 했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미끼를 내리며 깊은 2개의 미끼에는 소년이 준 미끼, 정어리를 달아 놓습니다. 노인은 새들이 맴도는 것을 보고 만세기를 쫓기도 하고 날치를 쫓기도 합니다. 그러다 뱃고물 쪽 낚싯줄에서 다랑어를 낚게 되죠. 무리에 뒤처진 다랑어 한 마리를 낚았다 생각한 노인은 또 다른 물고기를 노립니다. 그때 노인은 깊이 메어놓은 낚싯줄에 입질이 온 것을 봅니다. 그는 낚싯줄을 잡고 청새치가 정어리 고기를 맛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청새치는 미끼를 덥석 물지 않고 계속해서 입질만 하여 노인을 안달나게 만들었지만 결국 미끼를 몹니다. 노인은 낚싯줄에서 오는 감촉으로 엄청난 힘의 크기를 느꼈고 크기가 매우 큰 청새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청새치가 바닷속 깊이 도망갈 것을 염두에 여분의 낚싯줄을 줄에 매달아 놓죠. 노인은 청새치가 충분히 미끼를 먹게 놔둔 후 두 손으로 힘껏 낚싯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바닷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이용해 노인이 타고 있는 배를 끌고 나갔죠. 물고기는 끊임없이 헤엄쳐 갔습니다. 다른 미끼들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고 노인은 줄을 잡은 채 배 위에서 버티고 있었죠. 노인은 낚싯줄을 잡고 있느라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소년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은 물고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물고기는 오후, 저녁을 지나 다음날 새벽까지 배를 끌고 물속을 달렸습니다. 노인 역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줄을 잡고 있어 피곤했습니다. 중간중간 물고기가 요동을 쳐 손에 낚싯줄로 인한 상처가 나고 왼손은 쥐가 나기도 했지만 전날 잡은 다랑어를 먹으며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노인은 점차 낚싯줄의 느낌이 변하는 걸 느꼈고 물고기가 수면으로 잠시 올라왔다 다시 잠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은 배보다 70cm는 더 길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 처음 보는 커다란 물고기를 낚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인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만 물고기는 계속해서 배를 끌고 갔고 결국 해가 다시 저물어 갔습니다. 다행히 작은 낚싯줄에 만세기가 잡혔고 노인은 만세기를 먹으며 다시 기력을 보충합니다.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은 노인은 낚싯줄을 단단히 잡은 채
잠을 청합니다. 노인은 오른손이 탈 정도로 낚싯줄이 급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고서 잠에서 깹니다. 겨우 줄을 잡지만 손에 깊은 상처가 생겼죠. 물고기는 바다를 가르며 뛰어오르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리고 힘이 부족해졌는지 배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죠. 노인은 천천히 낚싯줄을 잡아당겨 배 근처로 물고기를 오게 한 뒤 작살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를 보며 믿을 수 없어 하죠. 크기가 너무 커 배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배와 나란히 물고기를 묶어 항구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순조롭게 육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노인은 상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의 검은 피가 바닷속에 퍼졌기 때문에 상어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었죠. 첫 번째로 온 상어는 청상아리였습니다. 노인은 상어의 머리가 밖에 나오길 기다렸다 작살로 죽였지만 상어는 이미 물고기를 일부분 뜯어먹은 상태였고 작살이 꽂힌 채 바닷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두 마리의 상어를 보게 됩니다. 노인은 절망에 빠졌지만 노에 칼을 묶어 준비해둔 무기로 상어의 습격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온 상어는 장완 흉상어였습니다. 노인은 두 상어 역시 처치했지만 물고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상어떼의 습격을 받고 그때마다 상어들을 처치했지만 물고기의 살코기는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뼈밖에 남지 않은 물고기를 보며 허탈해합니다. 오히려 물고기에게 미안해하죠. 결국 노인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 쓰러지죠. 다음날 소녀는 노인의 집에 가서 노인의 상처 입은 손을 보고 울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여러 어부들은 노인의 배 주변에서 물고기의 잔해의 길이를 잽니다. 청새치의 코끝부터 꼬리까지 무려 550cm라며 놀라게 되죠. 소녀는 노인이 일어나자 준비한 커피를 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노인이 사라져 해양경비대와 비행기까지 동원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대단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노인은 잡은 청새치의 창날부리를 가지고 싶다는 소년에게 창날부리를 선물로 주겠다 말합니다. 노인은 소년과의 대화를 끝내고 다시 잠에 들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20세기 미국 문학을 개척한 작품으로 불리기도 하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수십 일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노인이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큰 물고기를 잡게 되고 항구로 돌아오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죠. 간단한 줄거리지만 망망대해에서 노인이 느끼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물고기에게 끌려가는 순간부터 상어에게 물고기가 다 뜯어 먹힐 때까지 끊임없이 혼잣말로 물고기와 대화를 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죠. 사투를 벌이는 상대이긴 하지만 물고기를 존중하기도 합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1954년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노벨 문학상으로 이끈 작품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